한 번의 낙찰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곳, 바로 경매 현장이죠. 오늘은 그 화려한 기회 뒤에 숨어 있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요? 아, 그럼요.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정말 억소리 나는 자산을 내 손에 쥘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딱 하나의 권리를 놓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그 황금 같은 땅이요? 순식간에 아주 골치 아픈 덩어리로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꿈이 악몽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복잡한 개념을 아주 그냥 싹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분명 내가 돈 주고 산 내 땅인데 그 위에 있는 남의 건물을 내 맘대로 부수지 못하게 막는 아주 막강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 말 그대로 법이 정해준 지상권, 그러니까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경매 때문에 땅 주인은 나로 바뀌었는데 건물 주인은 예전 그대로인 상황. 바로 이때 그 건물 주인이 새로운 땅 주인인 저한테 "어이, 내 건물 부수지 마셔. 난 이 땅 계속 쓸 권리가 있으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엄청난 힘입니다. 아니 잠깐만, 내 돈 주고 내가 산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냐고요. 그쵸?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서 있는 건물을 부수는 건 너무 큰 사회 경제적 손실이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엔 한 사람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 전체의 이익, 이 둘 사이에서 법원에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 무시무시한 함정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동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법원의 논리를 딱 3가지 핵심 시나리오로 나눠서 아주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요, 진짜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 위에 떡하니 서 있는 건물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 즉 지분으로 쪼개져 있는 경우예요.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은행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땅 주인은 A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건물은 A와 B 두 사람의 공동 소유였던 겁니다. 바로 이 엇갈린 소유 구조. 이게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네, 인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그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법원은 땅 소유권이 없는 건물 공유자 B의 권리까지도 보호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위험 부담은 누구에게 가느냐? 고스란히 땅을 낙찰받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땅은 내 것이 됐는데 건물은 손도 못 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땅의 저당권,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다 지어진 게 아니라 한창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은행이 처음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뼈대만 앙상한 공사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 경매에서 이겨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시점에는 어엿하게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는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 경우 판결은 어땠을까요? 네, 역시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결정적인 기준 시점은 저당권을 설정했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두 발로 직접 현장에 뛰어가는 것, 그게 정말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엔 앞에 두 경우랑은 결이 좀 달라요. 토지에 건물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가등기라는 게 설정되어 있던 케이스입니다. 가등기,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이 땅 내가 나중에 가져갈 거니까 찜! 해놓는 일종의 소유권 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서는 이 시간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자, 1단계, 돈 빌려준 채권자가 맨 땅에다가 먼저 깃발을 꽂습니다. 이게 바로 가등기예요. 2단계,
그 후에 땅 주인이 거기다 새 건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땅 주인이 결국 돈을 못 갚으니까 깃발 꽂아뒀던 채권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 땅은 내 거야 하고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자, 바로 이 순간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줘 버리면 맨 땅만 보고 돈을 빌려줬던 첫 번째 채권자는 정말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법원은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등기부를 봤는데 가등기 날짜가 건물 지어진 날짜보다 앞선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 보호가 먼저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모든 지식을 딱 모아서 여러분이 정말 피눈물 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는 5단계 방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입찰서 쓰기 전에 무조건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5단계 입찰 전에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준일자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 딱 떼서 가장 먼저 설정된 저당권 날짜, 그 기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둘째, 건축 시점 비교하기. 그 기준 날짜에 건물이 이미 있었는지 아니면 짓고 있었는지 건물주 대장이랑 같이 놓고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건물 상태 눈으로 확인하기. 이제 서류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직접 현장에 가서 이게 정말 독립된 건물인지, 그러니까 기둥, 지붕, 벽이 제대로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소유자 분석하기. 토지랑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특히 아까 봤던 것처럼 건물이 지분으로 쪼개져 있지는 않은지 아주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수익률 계산하기. 이건 최후의 보루인데요. 만에 하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더라도 건물주한테 땅 사용료, 즉 지료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올지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법정지상권을 꼭 피해야 할 함정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들은 다들 복잡하고 무섭다고 피하는 이 권리 관계를 만약 여러분이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이건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못 들어오는 나만의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원칙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돼요. 첫째, 날짜 교차 확인. 둘째, 소유관계 정밀 분석. 그리고 셋째,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 방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두 발로 직접 뛰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어막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철저한 분석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기회를 창출한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남들이 다들 법정지상권 무섭다고 도망갈 때 여러분은 정확한 분석을 무기로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서 더 큰 수익을 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고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경매의 가장 큰 함정이자 어쩌면 가장 큰 기회일지도 모르는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투자, 그저 운에 맡기는 리스크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배운 이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에 투자하시겠습니까?